창세기 백문백답 12번째 시간, 그때는 어떻게 900살 이상 사셨을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연관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세 번째 과제와 관련해서 노화홍수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든 수명을 지지하는 환경 변화의 증거를 살펴봄으로써 900세 이상 장수의 정황적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화홍수 전후에서 수명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만 노화홍수 이전에는 평균 912세를 사셨고요. 노화홍수 이후에는 점점 감소해서 600세, 438세, 433세 이렇게 쭉 줄어오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모세 오면 120세 이렇게 줄어들어 왔죠. 먼저 과거에 달랐던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1. 시베리아 극지방의 아열대 생물 화석들입니다. 2004년 3월 29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스에서는요, 극지방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 화석 전시를 보도합니다. 어떻게 그 추위, 수개월의 긴 어두움 가운데 뭘 먹고 살았을까? 극지방의 공룡, 남북극 지역도 과거 어느 때인가는 온난했지 않을까요? 극지방에서는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가 아니었을까요? 극지방 아열대성 기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노화홍수 이후에야 추위, 더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해서 계절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죠. 그렇지만 아마 그때는 겨울은 좀 더 시원하고 여름은 조금 더 따뜻하고 이런 아마 계절이었던 것 같죠. 처음부터 계절은 있었지만 아마 혹독한 추위나 더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실 때 처음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렇게 혹독한 추위, 혹독한 더위 이렇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으셨겠죠. 그 다음에 노화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게 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 8장 22절에서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화홍수 전에는 극지방에도 혹독한 추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지방까지 그런 온난한 기후가 가능했을까요? 첫째 날 그 하늘과 그 땅은요, 물속에 잠긴 땅과 끝없는 우주 공간 하늘이었죠. 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도식해 보면, 첫째 날 땅이 다 물 속에 잠겨 있었죠. 근데 둘째 날 이 물을 나누십니다. 그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 궁창이 대기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하늘이 있고요. 샤마임, 끝없는 우주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 이 대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둘째 날까지 아직도 땅은 물에 덮여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날 생겨난 이 대기권을 보면 궁창 위의 물청으로부터 마치 보호받고 있는 공간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셋째 날 하늘과 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는 하늘 샴마임이 있고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육지가 이렇게 나뉘어서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늘, 샴마임, 궁창의 물, 그리고 궁창 대기권, 그리고 물과 땅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홍수 전에 지구의 기후가
이 궁창위의 물 때문에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극지방까지 이렇게 따뜻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때 7장 11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 위에 물이 사라지니까 온실 효과가 상실되고 그래서 극지방은 추워졌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극지방에는 혹독한 추위, 적도지방에는 혹독한 더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관찰 2. 거대 생물 화석들입니다. 잠자리 화석인데요. 91.44cm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 90cm 정도 되는 잠자리 화석입니다. 이 잠자리들을 보면, 화석들을 보면 아마 얘들이 살았을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 아닐까. 그리고 얘들은 지금 잠자리보다 좀 더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대 포유류 화석도 발견이 되는데요. 몸 길이가 8m고요. 높이가 5.5m. 현재까지 발견된 포유류 가운데 최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 차 있는데요. 여기하고 이제 비례를 해봤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용은 파충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포유류입니다. 이 거대한 포유류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대했던 사람들의 유골 화석들도 발견됩니다. 1950년대 후반 터키 남동쪽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도로공사 중에 34구 정도의 거인 유골들이 발견되는데 유골들이 막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 유골이 맞는가 하고 블랑코산 화석박물관 이 관장한테 이게 사람 유골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 유골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나 줄 수 없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를 얻어서 자기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이 거인의 유골이요 대퇴골 길이가 120cm라고 합니다. 신장이 아마 4.8m 정도로 크고 발은 뭐 51 내지 56cm고 팔 길이가 1.8m라고 하니까 저보다 더 길죠. 제 키보다 더 긴 거죠. 예, 그 외에도요. 과거 한때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다. 텍사스 글렌로저의 팔룩시 강 바닥에 48.3cm로부터 64.8cm에 이르는 사람의 발자국 화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특히 거인의 유골이 그죠? 56cm인데 이건 더 크죠? 64.8cm면 이 신장이 아마 2.7 내지 4.7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자 필리가 발표한 거에도 보면요. 미국 네바다주 카슨 근처에서 사람 발자국 화석이 나왔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에 의해서 남겨진 분명한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의 크기는 거대했다라고 해서 곳곳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대했던 생물들, 성장하기에 훨씬 좋았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궁창위의 물로 인해서 유해 광선이 차단되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창위에 물이 있었다면요. 이때는 이제 유익한 장파만 통과를 하고 해로운 단파들은 반사를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청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물청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해로운 단파까지도 전부 통과를 하게 되고 지구의 환경은 그전에 비해서 열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대기의 조성 비율과 대기압인데요. 1987년 타임지 82쪽에 보면 8천만 년 전, 이건 이제 물론 진화론적인 연대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깊은 지층에서 나온 엠버이죠. 이 엠버 속에 오늘날 대기 중의 산소 농도 21%에 비해서 50% 이상 높은 32%의 산소 비율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 호박 속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었는데 그 공기방울 속에 대기 조성 비율이 이랬다는 겁니다. 대기 중에 32%의 산소 비율이 있다. 이것은요, 지금 같은 1기압의 대기압에서는 화재가 나면, 산불이 나면 지구가 다 타버려도 못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는 32%의 산소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안정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당시 대기압이 2.2기압 이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아주 길었던 공룡들도 호흡하기에 훨씬 좋았겠죠. 대기압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 농도도 높았으니까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2기압이 그럼 어떻게 해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공창 위에 어떤 물청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있었다면 가능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관찰입니다. 해령입니다. 구글어서 스캔한 내용인데요. 대륙은 대양을 건너서 퍼즐 조각처럼 잘 들어맞죠. 이 조각이 여기에 들어가면 딱 들어맞죠. 대서양 이렇게 지구본 놓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륙들이요, 대양을 건너서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대양의 바닥 한가운데 갈라진 금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진 금은요, 높이 솟아오른 해저 산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요 땅덩어리가 여기 들어가면 딱 맞겠죠? 남극 대륙도 여기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노아홍수 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대양 바닥 중앙부 꼭대기에 높이가 대양 바닥에서 2000 내지 4000m에 이르는 해저 대산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가요, 2000m면 한라산, 그리고 4000m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높이로 솟아 올라와 있고, 근데 이 연장의 길이가 쭉 산맥, 이 해저 산맥의 길이가 얼마 되냐면 74,000 내지 8만 킬로미터, 건 지구를 2바퀴 도는 길이만큼 다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렇게 갈라진 모습 보이시죠? 이걸 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이 25 내지 50km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언젠가 지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땅이 한라산 높이 내지 에베레스트 높이까지 높이 솟아오르도록 엄청난 무엇인가 땅 지하로부터 버스팅 아웃 되었다.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노아 600세 대선의 2월 17일이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 자국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때 지하가스와 방사선 유출로 인해서 환경, 생물계, 유전자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정리해보면요, 아마 노아홍수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훨씬 좋았던 환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체들도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니까 지하가스가 유출되고요, 방사선이 유출되고 이렇게 해서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공창 위에 물청이 파괴되고 나니까 보호막이 상실돼서 온실 효과도 없어졌고 유해광선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 크기나 수명에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점차 현재 상태로 안정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적, 우주적 환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이 지구, 우주의 환경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창조해 주신 거죠. 오늘은 노아홍수 이전의 900세 이상의 수명이 가능했던 환경적인 요인들과 그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게 된 수명과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소라 본문, 70인역, 사마리아 오경 이런 사본들의 연대 불일치가 성경 연대의 오류를 의미하는가라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